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연안여객터미널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지만 해법은 갈수록 꼬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철거를 위한 행정 대집행을 예고했는데 사업자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춘천시 공무원 노조와 시의회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요구였다는 노조의 입장과 정당한 요구라는 의회의 입장이 맞서면서 사실관계를 두고도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각종 제한과 금지 사항 외에도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허용됩니다. 춘천 마임 축제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직 몸짓으로만 표현하는 다양한 마임 공연이 펼쳐지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연안여객터미널 문제가 갈수록 꼬이고 있습니다. 항만 부지에 민간 사업자가 건물을 짓다 보니 벌어진 문제인데요. 급기야 사업 허가 취소 처분과 부지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이 부과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항 북쪽 부두에 자리한 국제여객터미널. 러시아 북방항로가 중단되면서 벌써 10년째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여러 차례 바뀌다 지난해 법원 경매에 나왔는데 한 부동산 업체가 5억 3,80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항만 부지고 여객터미널 용도라는 특수성 때문에 응찰 업체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강원도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뒤늦게 건물 매입에 나선 강원도의 제안에 해당 업체는 낙찰 금액의 4배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강원도는 국제항로와 여객터미널 정상 운영을 하지 않은 해당 업체에 항만부지 무단 사용으로 변상금 2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저기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경락 받으신 업체가 이제 그런 상황을 다 알고도 들어왔는데 그럼 당장 뭐 어떻게 터미널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놓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변상금도 물리고. 강원도는 지난 29일 해당 업체와 추가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도 갈등을 겪기는 마찬가지. 한 민간 업체가 지난 2019년 지상 3층 연면적 1,300제곱미터 규모로 지었는데 벌써 5년째 비어 있습니다. 2017년 여객선 운송사업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항로 개설과 연안여객 운송사업자 면허를 받지 못해 행정처분에 내몰렸습니다.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은 항만 개발사업 허가가 취소되면서 강원도가 철거를 위한 행정 대집행을 예고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당초 계획했던 금강산 여객이 무산되고 코로나19로 여객선 도입 등이 지연됐는데 허가 자체를 취소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허가 처분이 유예된 지난 4월 500톤급 여객선을 도입했고 항로 개설도 준비하던 상황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기존으로 이 고생까지 하고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도 그거만 연기만 해주면 되는데 행정 집행을 한다? 그럼 저도 손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8년을 인생을 다 바쳤는데 그럼 저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죠. 러시아 북방항로 중단에다 연안여객 수요까지 급감하면서 속초항 터미널 문제는 갈수록 꼬이는 상황. 지금 속초의 전반적인 이제 문제는 부지는 항만부지예요. 부지는 국가 소유인데 건물이 다 민간에서 짓다 보니까 민간에서 짓다 보니까 이런 대내적인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 민간에서 이제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은 민간들끼리 이제 이게 매수가 자유롭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 속초가 좀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제 크루즈부터 국제선 카페리와 연안여객 터미널을 모두 갖춰 환동의 거점 항만으로 기대를 모은 속초항. 잇따른 악재의 속초항 정상화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둘러싼 춘천시 공무원 노조와 시의회 갈등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과도한 요구였다는 입장과 정당한 요구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두고도 양측이 엇갈린 주장을 펼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배수경 의원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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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무원 노조가 배수경 의원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난 9일에 이어 또다시 배 의원의 사퇴를 요구한 겁니다. 노조는 배 의원이 반복적이고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로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춘천시의원 배수경은 선출직 지방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온갖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의원의 갑질을 참아내는 기계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소속 춘천시 의원들은 오히려 노조가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 요구는 의원의 권한인데 갑질로 치부하며 정쟁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전입장려금은 적어도 지급대장 신청서는 봐야 지급 대상에 맞는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시의원은 신청서가 100만 장이라도 문제 발생 소지가 예상된다면 확인해 볼 의무가 있다. 자료를 요구한 과정을 두고도 양측은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노조는 자료가 너무 방대해 분량을 조정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주장인데 해당 의원과 의회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저하고 뭐 조율을 했다 이런데 저 그런 적 없어요. 그리고 이거 행감목록 할 때도 과장님하고 딱 한번 이 목록에 대해서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춘천시 공무원 노조는 필요하다면 증거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를 놓고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자료 요구를 둘러싼 갈등은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특정 산업과 기술에 대해 모든 규제를 걷어내는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법령에 명시된 각종 제한과 금지 사항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허용됩니다. 원주시는 180여 개의 의료기기 기업이 집적화되어 있는 국내 의료기기 클러스터로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원주 의료기기 산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4개 의과대학의 정원이 414명으로 확정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4개 의과대학 전원은 가톨릭 관동대 115명, 강원대 91명,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한림대 각각 104명입니다. 지역인재 전형 비율은 강원대는 55명을 선발해 60.4%로 나타났고 가톨릭 관동대는 40명으로 34.8%, 연세대 미래캠퍼스 30명으로 28.8%, 한림대는 22명으로 21.2%였습니다. 춘천 도심 곳곳에는 세계 3대 마임 축제로 꼽히는 춘천 마임 축제가 한창인데요. 오직 몸짓으로만 표현하는 다양한 마임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8일간의 축제 현장에 전소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춘천 시내 한복판에 물이 쏟아집니다. 물에 흠뻑 젖은 사람들의 입가에선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다 함께 어우러져 물장난을 하는 사이 도심은 어느새 일탈의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주말 물의 난장 행사로 축제의 시작을 알린 이후 도심 곳곳에선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 마임 공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임 전용 극장에선 몸짓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되는 마임 공연이 펼쳐집니다. 다른 예술 장르보다 상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 공연의 작품에 담을 수 있다는 그 매력이 마임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거리도 마임 공연장으로 탈바꿈합니다. 관객들은 선선한 밤 공기를 맞으며 마임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야외에서 마임 공연을 볼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임 하나하나 하는 게 제 감정들을 다시 되새기고 그런 느낌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춘천 마임 축제 화이팅! 이번 축제에는 국내외 70여 개 공연팀이 참여해 축제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올해 마임 축제의 주제는 웜바디, 따뜻한 몸이라는 뜻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함을 베풀고 같이 나누는 그런 환대의 장을 연출하고 싶어서.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불의 도시 도깨비 난장 공연은 오는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몸짓의 향연이 관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30일) 오전 8시 35분쯤 강원 철원군 동송읍의 한 메추리 농장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한 동이 모두 불에 탔고 메추리 10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기훈련 중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29일 인제 12사단을 방문해 함께 훈련을 받은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경찰은 조사를 바탕으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피의자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숨진 훈련병은 고향인 전남 나주에서 영결식을 치른 뒤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30일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 300명은 이날 4년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는데요. 국회법에 따라 22대 국회는 다음 달 5일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해 7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반기 의장 후보에 우원식 의원, 부의장 후보에 이하경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22대 국회 제1호 법안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될 전망입니다.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이철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발의했으며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지정 면세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법인 경동대학교가 속초 옛 동우대 부지 매각에 나선 것과 관련해 속초시가 처음으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속초시는 30일 사전 협의 없이 학교 용지 매각을 진행하게 된 사유와 공공기업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제출을 공식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아 2차 촉구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시민의 노력으로 얻어낸 동서 고속철과 동해 북부선, 투자 선도지구 역세권 개발 사업 등을 학교 부지 매각에 활용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조속한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또 시민 203명이 서명한 동우대 부지 환수 및 공익적 활용을 위한 속초 시민 네트워크도 성명을 내고 속초시에 동우대학 부지를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립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간 통합을 전제로 한 강원 1도 1국립대 추진과 관련해 캠퍼스별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강릉 원주대 총동창회는 30일 강릉 원주대 교육지원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강원 1도 1국립대 통합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김도영 강릉 원주대 총동창회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특성화센터 등 대학 주요 기관을 영동과 영서 균형 있게 배치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정무 강릉시의원은 강릉 원주대 강릉 캠퍼스 입학 정원이 강원대 등에 비해 감소 추세에 있다며 1도 1국립대 통합에 따른 정원 조정 시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성군이 8월 말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관내 거주 신혼부부 가구는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범위 안에서 이자 상환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신청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